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우리 파동의 표현 문제와 전반사 문제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파동의 표현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여기는 t가 0인 순간, t는 0인 순간이고 t는 t0인 순간입니다. 그럼 이때 변위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t는 처음 딱 우리가 이 파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이 파동은 이만큼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한 파장이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 한 파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건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한 파장이 되는 거죠. 파장의 길이는 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이 d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0가 되는 동안에 다시 한번 보면 t0가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요 앞에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빨간색으로 한 거. 얘가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 여기로 와 있는 거죠. 여기로. 그렇죠.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쭉 진행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이 빨간 애가 진행해서 얘가 요만큼 진행해가지고 여기 와 있고 여기에 그래서 2D부터 지금 요렇게 와 있는 거죠. 요 덩어리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파가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원래는 요 끝이 2D에 있던 애가 3D까지 갔습니다. 3D까지 갔죠. 그러면 요 T0 동안에 이 파가 요까지 갔으니까 파장이 D인데 T0 동안에 한 파장을 간 거죠. 한 파장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파장을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주기입니다. 주기가 바로 T0가 되겠죠. 그러니까 T0 동안에 요 T 주기라는 거는 람다만큼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장하고 진동수를 이제 구해봅시다. 주기가 익으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그럼 이건 t0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파장은 d, 진동수는 t0분의 1. 파장은 d, 진동수는 t0분의 1.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A라는 파동하고 B라는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 후에 이렇게 중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각 파동의 속력하고 파장, 진동수 등등등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나 그림을 보면 1초 후에 중첩된 모습을 보니까 변이가 3까지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3까지 커졌다는 말은 B의 변이는 2가 최대고 진폭이 2가 최대인 거죠. A는 진폭이 1입니다. 1. 그러면 여기가 3이 된단 말은 지금 여기 있는 마루랑 여기는 이 마루하고 B의 이 마루가 지금 어디서 만났다는 이야기냐면 여기서 만났다는 거죠. 요 지점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지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럼 A 마루가 요만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되고 1초 동안 B에 있는 마루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1초 동안. 그렇죠. 그럼 A를 봅시다. A의 파동의 속력은 1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4칸을 갔습니다. A는 VA는 4cm를 갔는데 이걸 1초 동안 갔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4cm/s 되겠죠. 그래서 A 틀렸습니다. 그렇죠. B 같은 경우는 B는 속력이 얼마겠습니까? VB를 구해보면 VB는 하나, 둘, 셋, 4칸을 가는데 1초 걸렸습니다. 역시 VB도 4cm/s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파장을 보니까 파장이 1, 2, 3, 4cm입니다. 파장이 4cm입니다. 그럼 V는 람다 곱하기 T죠, T. 람다 곱하기 F. 또는 이거는 T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주기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주기 동안 4cm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속력이 4cm/s 나온 거죠. 그렇죠? 속력이 4cm/s. 요 파장이
요 파장이 4cm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기는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1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의 주기는 1초가 맞습니다. 그럼 T가 2초가 되면 T가 2초일 때 X는 마이너스 5cm에서 변이의 크기는 3cm다. T가 5초가 되면 2초가 되면 A도 다시 4cm 더 가는 거죠. 그렇죠? A가 다시 4cm 더 가고 B도 4cm 더 가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5, 요 지점. 요 지점에서 4cm, 요게 이제 2초일 때는 하나, 둘, 셋, 여기에서 넷, 요 지점에 애가, 요 지점에 애가, 그쵸? 여기, 요 지점에서는 4초일 때 다시 요 마루가 오는 거죠. 마이너스 5 지점에. 지금 여기 있을 때, 1초일 때 다시 요는 1초가 되면 블록 솟아 올 거고, 1초일 때 요만큼 가니까.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다시 여기가 마루가 됩니다. A는 마루. 그럴 때 A는 마루가 되고, B 같은 경우는 B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1초, 2초일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오죠. 그럼 마이너스 5 지점에서는 또 A 마루와 B의 마루가 만납니다. 그러면 변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역시 여기서도 3이 되겠죠. B도 마루가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3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아이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t는 0일 때 이게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x축과 나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고 요 나 그림은 뭐냐면 요 2인 지점 x는 2인 지점에서의 요 y 방향의 변이를 이 매질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요 2cm 지점에서의 요 매질이 처음에는 여기 요 자리에 딱 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아래로 먼저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럼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게 팔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아래로 내려오려면 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여기는 내가 1로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속력을 알려면 속력은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f.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람다하고 t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람다는 파장은 이 변이하고 위치 그래프를 통해서 파장을 알 수 있습니다. 파장 길이입니다. 길이. 한 번 왕복하는데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 거리 또는 여기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이죠. 파장이 4cm입니다. 람다가 4cm. 그럼 주기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매질이 한번 여기는 2cm 지점인데 매질이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2초입니다. 2초. 그렇죠? 따라서 V는 t분의 람다 하면 2초분의 4cm. 그럼 2cm/s 되겠죠. 8cm/s가 아니라 2cm/s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2cm/s 또는 주기가 2cm란 말은 주기라는 말은 한 파장 간데 파동이 4cm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초일 때 여기서부터 2초가 지났을 때 x는 4cm에서 x는 4cm, y는 2cm, x는 4cm 이 지점에서 y가 변이는 얼마겠냐? 그러면 주기가 2초니까 주기라는 말이 얘가 한 번 지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그러니까 4초 요 지점은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2초 후에는 한 번 왕복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y는 그냥 뻥입니다. 뻥.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반사 문제입니다. 전반사와 광섬유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가 그림을 봅시다. 가 그림은 광섬유의 구조입니다. 광섬유는 코어와 클레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어에서 빛이 전반사하면서 진행하도록 만든 장치라 그랬습니다. 그런 섬유라 그랬죠. 그래서 코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반사 조건을 우리가 보면 항상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빛을 쏴야만이 전반사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굴절률 비교해보면 코어랑 클레딩하고 굴절률 비교해보면 당연히 코어가 큰 거죠.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갈 때 빛이 전반사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전반사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으로. 그렇죠.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으로 쏴야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세타라는 거는 세타로 입사를 시켰을 때 전반사 일어났으니까 이 세타는 당연히 임계각보다 크겠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코어가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굴절률이 큰 거는 요 굴절률이라는 거는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하고 반비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저번에 우리 굴절률 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빛의 속력은 뭘 갖고 비교한다 그랬습니까? 얘는 요 세타를 갖고 각도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이 크면 클수록 속력도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각이 크면 클수록 굴절률은 작다는 뜻이죠. 그러면 ABC를 같이 봅시다. ABC를 보면 이건 각이 크고 각이 작죠. 각이 크면 클수록 굴절률이 빠르니까 굴절률이 작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비교해보면 A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죠? B하고 C를 비교해보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훨씬 크죠? 그 각도가 크면 클수록 굴절률은 작아집니다. 이 각도는 속력하고 같다고 보면 된다 그랬죠? 이제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굴절률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NC. 그럼 이렇게 될수록 굴절률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봅시다. 세타는 클레딩과 코어 사이 임계각보다 작다. 세타는 큽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굴절을 보니까 A가 B보다 크죠? 맞습니다. 클레딩을 B로 만들어. 이게 클레딩이면 코어는 뭘 만들입니까? 이걸 코어로 만들어줘요.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커야 되니까 코어는 C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에서는 A, B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레이저 빛이 이렇게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굴절하는 모습만 봐도 우린 굴절률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다 보면 얘가 언젠가는 이 세타 1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얘는 전반사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반사가 가능하다는 말은 A가 굴절률이 크고 B가 굴절률이 작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 각도를 보면 된다 그러죠.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각도가 훨씬 크죠. 그러면 V1하고 V2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네, V2가 더 큰 겁니다. V2가.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굴절률은 속도하고는 속력하고는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굴절률은 NA가 NB보다 큰 거죠.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그럼 코어와 클레딩을 만들 때 누가 코어가 돼야 됩니까? 이 코어는 A가 돼야 되고 클레딩은 B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인계각보다 크겠죠. 그렇죠. 인계각보다 크니까 세타1은 지금 전반사 안 하니까 인계각보다 작은 애고 세타2는 인계각보다 큰 애죠. 그럼 결국은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 봅시다. V1은 V2보다 크다. 땡. 틀렸습니다. 그렇죠? 코어를 구성하는 물질은 A다. A가 코어를 구성하는 거죠. 맞습니다. 세타1은 세타2보다 작다. 세타1은 세타2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4년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이 문제는 기억 니은은 우리가 해결하기 쉬운데 디귿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코어와 클레딩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의 굴절률보다 크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N1이 N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공기하고 코어를 봤을 때는 속력은 당연히 공기가 제일 빠르겠죠. 우리 전에 이야기했지만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물질로 들어가면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공기는 거의 진공과 같다고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에서 속력이 코어의 속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또는 이 각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비교해 보면 각도가 크면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 요 IM이라는 건 뭐냐? IM.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I의 최대값은 IM입니다.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 각도를 이걸 더 확대를 시켜보자. 확대를 더 시키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를 1짜리 남나? 1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만약에 이 각도를 더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도를 더 키우면, 이 각도를 더 키웠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꺾이냐? 지금 여기 있는 요 선이 법선이니까, 그렇죠? 이게 법선입니다. 법선. 법선에서의 각도 입사각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굴절각도 어떻게 됩니까? 굴절각도 여기보다 더 커져야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얘가 어디로 꺾이냐면 요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렇게 꺾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요 각도가 이제 이때보다는 작아진 거죠. 요때 요 입사각보다는 작아진 거죠. 그러면 이때 인기각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인기각이 될 때가. 그렇죠? 요때 요 각을 IM이라고 하는 겁니다. IM.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N2가 지금 디귿을 보니까 N2가 만약에 더 작아지면 N2가 더 작아지면 N1하고 N2 사이가 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더 작아진다. 그러면 얘는 지금 더 빨라지는 거지. 지금 여기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 N2가 더 작아진다면 N2에서의 빛의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에서 원래는 90도로만 굴절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N2가 더 작아지면 더 많이 굴절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빨라지면 이 각도가 굴절각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2가 더 작아졌을 때 요 각도가 90도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2가 더 작아지면 IM일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IM을 더 키워도, 이 각도를 더 키워서 이 정도가 돼도, 이 정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인기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각이 작아져도 인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IM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요때 들어가는 이 각도가, 공기에서 빛을 쏘는 각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어와 클리딩 사이의 굴절률이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요 공기에서 쏘는 빛의 각도가, 이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N2를 작게 하면 요 IM은 작아진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커진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와 C의 경계면에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굴절하는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이 굴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법선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 경계면 쪽으로 꺾였죠. 그럼 이건 나중에 되면 전반사 할 수 있는 A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B에서 C로 썼는데 법선 쪽으로 꺾이지 않고 이쪽 경계면 쪽으로 꺾였습니다. 얘도 나중에 입사각을 키우다 보면 전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굴절률 비교보면 NA가 NC보다 굴절률이 크고, 그 다음에 NB가 NC보다 굴절률이 큽니다. 하지만 A하고 B하고 굴절률은 지금 바로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어떤 조건을 줬냐면 A에서 C로 쏠 때도 입사각이 세타, B에서 C로 쏠 때도 입사각이 세타인데
B에서 C로 쏠 때 굴절각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고 그랬죠. 더 커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A, B의 굴절률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하냐?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한번 우리 규칙을 찾아보면 되니까. 똑같은 각으로 쐈는데 얘는 더 많이 꺾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둘의 굴절률 차이가 누가 더 크다는 거냐? BC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쐈는데 더 많이 꺾였다는, 요 각도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건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거지. 또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볼 좀 더 직관적으로 보게 하려면 C가 지금 세타1인데 C를 세타1으로 만들어 봅시다. 요 C를 만약에 이 각도를 세타1으로 만들면, 세타1이 되면, 그럼 이 각도는 요렇게 돼야 되죠. B에 들어갈 때는. 그럼 얘는 세타보다 작은 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요 각도는 세타보다 작은 각이 돼야 되죠. 그러면 똑같이 세타1으로 꺾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도가 요는 세타고 요는 세타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는 느리다 그랬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은 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정리해보면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굴절률은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의 굴절률이 A보다 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MB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만 낼 줄 알면 끝나는 거죠. X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X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작겠죠. 굴절률 크면 속력이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X가 A에서 C로 입사할 때 A에서 C로 입사하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은 세타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클레딩에 A를 사용하면 이게 클레딩이 되면 코어는 B만 코어가 될 수 있죠. 그죠?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는 커야 되니까 코어로 C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시험 준비를 2차 집필평가 준비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능 끝나고 등교에서 만납시다.